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1977년 지구를 떠난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지난해 말 태양계 끝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보이저 1호가 전해줄 태양계 밖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또 보이저 1호는 외계인도 만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ET, 즉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아이들이나 믿을 법한 허무맹랑한 공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 태양계 넘어 거대한 우주의 규모와 은하들의 실체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결코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동요 속 아름다운 은하수를 과학의 눈으로 만나보는 시간.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과 머나먼 우주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네, 오늘도 박석재 원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인류의 영원한 꿈, 외계인과의 만남이에요. 네. 원장님께서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제 개인 생각보다도 네. 제가 국내외에서 만난 그 천문학자들의 보편적인 시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ET 문제하고 UFO 문제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그 구분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우주 이야기 그 세 번째 강의인데요. 힘찬 박수로 강의 열겠습니다. 셜록 홈즈가 그 와트슨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훌륭한 탐정은 이 물 한 컵을 보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는 걸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 대서양이 있다는 걸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문학은 그 탐정놀이보다 더 합니다. 왜냐하면 단서가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같은 다른 과학 분야들은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뭘 가져와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천문학은 우리가 별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 지구가 태양 근처만 가도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오로지 받는 건 빛밖에 없는데 그 받은 빛을 가지고 뭐 분광하고 편광하고 그 별짓을 다 해서 그 알아내는 걸 보면 천문학자인 제가 봐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반부에서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천체망원경으로 우리 천문학자들이 어디까지 알아냈나 먼저 그 부분을 좀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소용돌이 모양이요. 이것이 은하입니다. 은하. 그래서 은하인데 태풍하고 뭐 모양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커피에다가 프림을 넣고 저어도 저런 모양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0만 광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감이 안 잡히시죠? 1광년이 빛이 1년간 간 거리니까 약 10조 킬로미터가 되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리 자체도 우리한테는 뭐 사실 무한대죠. 그런데 그러한 거대한 이런 별들의 모임을 저희가 은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은하는 묘하게도 팔이 두 개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 천문학자도 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거대한 구조도 우리가 유체역학이라는 수준을 그 물리학을 가지고 풀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어느 쪽으로 돌아갈 건지는 좀 감이 잡히시죠. 예, 우리가 10만 광년이 넘는 거대한 은하를 생각하지만 거기 사람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감겨 들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회전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저 나선의 팔이 다 풀리겠죠. 예. 대체로 맞습니다. 근데 이 은하는 이렇게 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회전을 하는 건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기하죠. 그럼 우리 은하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은하계를 저렇게 사진 찍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하계 밖에 나간다는 건 뭐 완전히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사는데 옆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가 우리 아파트 밖에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옆에 건물을 보니까 네모졌다란 말이죠. 옆에 아파트 동은
우리 집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네모졌을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은하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은하도 저런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하를 자세히 보시면 몇 가지 또 재밌는 점이 있어요. 보시면 검은색 이렇게 띠가 보이시죠? 검은색 무늬가 같이 이렇게 띠가 보이시는데 저것을 좀 어려운 말로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죠? 예, 암흑성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럼 별이 몇 개냐? 대체로 몇 천억 개 정도입니다. 항상 천억 개냐, 2천억 개냐, 3천억 개냐 요 차이만 있지 은하의 하나는 한 천억 개 정도가 모여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사진을 조그만 위성 은하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요거는 천억 개는 안 됩니다. 예, 요것도 엄연히 은하계입니다. 네, 마치 저 부자지간 같다 해서 부자 은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보시면 여기 별들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이 별들은 도대체 얼마나 왕별이길래 이렇게 별이 천억 개가 모여서 이렇게 분말처럼 모여서 은하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 앞에 큰 별들은 뭘까요? 이 별들은 우리 은하계 별들입니다. 우리 은하계에서 저 뒤에 있는 은하를 보다 보면 시선 방향이 앞에 그 가리는 우리 은하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눈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입체 화면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이렇게 낮게로 떨어진 별들은 이 앞에 있는 거고 저 뒤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럼 우주에는 이런 소용돌이 은하가 몇 개나 있겠느냐? 예,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해보니까요, 최소한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별이 1000억 개, 2000억 개, 3000억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은하가 적어도 이 은하에는 1000억 개, 이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당신이 아는 한 몇 개요 하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1000억 곱하기 1000억이 최소한이니까 일자 쓰고 1000억이 0이 11개 붙거든요. 그러니까 0이 22개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주 틀리진 않습니다. 예, 이 개수는요, 해수욕장의 모래알보다 훨씬 많은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주는 얼마나 넓으냐. 예, 이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혀 모르던 지식입니다. 인류 역사가 300만 년인지 뭐 400만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 은하들도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은하들도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두목급 은하들이 있고요. 여기 가운데 거대한 타원 은하들은 별이 한 5천억 개까지 모인, 6천억 개까지 모인 거대한 은하들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여기도 이 시원찮은 이 작은 것들이 1000억 개, 2000억 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은하도 두목이 있고, 이렇게 모여진 이런 모양을 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계는 이 중에 이 거대한 두목급은 아니고요. 예, 이제 가장 시원찮은 은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천동설, 지동설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속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우주에서 특별한 데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럼 우주가 얼마나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우주를 지구만하게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측한 약 100억 광년까지 관측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으로. 100억 광년의 우주를 지구만하게 줄이면 지구는 원자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원자보다 작은 요 지구에서 100년도 못 살면서, 예, 모르죠. 앞으로는 100년은 살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100년 정도 살면서 이 우주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주에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사람이 낮과 밤이 교대로 바뀐다는 것만 알고 살면 되잖아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에서 지구의 10km 밖에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갔을 때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깨달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알아두는 것은 저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렇게 아는 척 하면서 강의하고는 있지만 과연 제가 우주를 정확히 아는지, 예, 지금 아는 지식은 정확한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데 천문학을 하다 보면 그 말도 굉장히 건방지게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겁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